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19년 부천시와 국방부가 오전군부대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오전군부대 이전은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에 부천시가 군부대 대체 시설을 지어서 기부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부천시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곳에 3,7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 사업이 첫 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지로 예정되는 곳이 인천 부평구 일신동 인데요. 부평구가 건축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박정산 부천시 의원과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전군부대 이전은요, 군부대로 오랫동안 개발을 제안받아왔던 부천 오정 일대 주민들에겐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201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국방부와 이전 확정을 짓게 됐는데 당시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제 부천시 오정군부대는 1953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국방부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대를 이제 부천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부대 이제 양해 방식이라는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부천시 이제 사업 시행자죠. 이제 부천시가 대체 군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국방부에 기부 체납하고 오정구에 있는 그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그만큼의 이제 토지로 이제 부천시가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방식을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 이전 완료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2019년도 3월에 이제 국방부하고 기부대 양여 방식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체결을 하고 계획적으로 한다 하면은 2022년 12월 정도에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군부대 건축 허가 요청이나 뭐 등등을 부평구에 요청을 했을 텐데 부평구는 어떤 답변을 내놨죠? 지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평구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 이제 33만 제곱미터의 이제 부지가 군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이제 시설본부와 이제 기본 설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아직 수렴 단계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문제들은 전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군부대 이전 예정지가 인천 부평구 일신동입니다. 국방부와 이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부평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형식적인 건지요?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부평구청의 건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이군요.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뭐 국방부 내지는 국방부가 뭐 지정하는 시행자 여기에서는 뭐 사업 시행자가 부천시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군사 시설을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한 다음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오전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국방 그리고 군사 시설 이전법에 따라서 각종 국방부가 인허가를 해주게 될 경우 이게 해당 지자체 인허가로 의제가 되게 됩니다. 관련법상에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법 제9조에 따라서 특례 규정으로 국방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승인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의 건축 허가 없이도 이제 건축 허가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만 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은 그 9조 다음에 이제 10조에 보면은 이게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또 이 특례 규정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렇죠. 일신동은 바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부평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부천시는 이제 부평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평구가 이렇게 선뜻 허가 내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지자체들이 군부대를 이전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더 나아가서는 도시 개발 행위를 하겠다. 주로 이런 것들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단골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부천 오전 군부대 이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 부천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평구 일신동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부대 이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싫어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부정적, 그리고 부평구청 역시 건축 허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신동은 이 오전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부평구 3보급단도 이전이 추진되는 곳이잖아요. 군부대 이전 확정 때부터 아주 주민들 반대가 심했지요. 사실 오전 군부대 이전 문제보다 더 컸던 문제는 과거에 이제 국방부와 인천시가 일신동 일대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서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3보급단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일신동에다가 인천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한 곳에 모으는 집적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일신동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착륙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호소해 왔고요. 네. 또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부천 지역에 있는 오정 군부대가 이전한다. 주민들이 이제 펄쩍 뛰는 거죠. 반발을 한다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일단 부정 군부대 이전 문제를 떠나서 통합 예비군 훈련장 이전 집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부평구가 얼마만큼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 상황이 이런데 그동안 인천시와 부평구에서 설득 과정이 전혀 없었는지, 그러니까 부평구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적극적으로 설득해낼 그런 의지가 있나요? 이게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기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쉽게 알려질 수 없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번 오전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천시와 그리고 부평구 간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왔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부평구 역시 지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현안을 파악할 정도로 이제 부평구 입장에서 다소 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도 수반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좀 나눠서 볼게. 또 일신동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이 또 기존에 있는 군부대 집적화 제3보급단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와 국방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평구가 편성을 해서 인천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주는,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을 부평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군소음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군사 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을 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흐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부평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실익이 있다고 해서 쉽사리 부평구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좀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이 뭐냐면요, 이 건축 허가가 행정법상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행위입니다. 즉 건축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부천시가 제대로 요건을 갖춰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안 해줄 수 없다. 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안 해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안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부천시가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승소 가능성, 패소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부평구가 패소하는 경향이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면 이제 부천시가 유리한 형국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부천시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허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부천시가 신청한 개발 제한구역 건축 승인 이제 허가 관련된 문제는
기존에 이제 부천시 입장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평구의 허가 문제는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을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는 부평구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끼리 긴밀히 협조하고 그에 또 존중해서 기다리고 이제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별다른 사안 아니니까 뭐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 볼 수가 있겠지만 뭐 요즘에 단체장들이 쉽게 이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쉽게 또 건축 허가를 무릅쓰고 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안 되면 소송해라.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면은 건축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평구가 주민들과 그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허가를 못 내주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어떤 뭐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누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 부평구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허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방부와 이제 인천시, 뭐 부천시 여러 개 지자체와 협력 관계로 이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주민의 의견만을 듣고 뭐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을 갖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부평 내부의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삼보급소, 뭐 여러 가지 부대들 이전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 입장에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천시의 부대 이전 문제가 여기 이렇게 크게 대두될 만한 사안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민들은 부천에서 무슨 부대가 이동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뭐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평 내부의 부재 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왜 부천시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의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쪽은 부천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전이 예정된 그 부지는 사실 조그마한 부지를 포함하는 부분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그 부대 부지에 이제 조그마한 게 이제 이전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부평구에서 지금 부대 이전과 주민들의 뭐 피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부천의 문제로 부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천시가 이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이곳을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오전 군부대 개발을 총 이제 56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군부대 33만 제곱미터하고 이제 인접 부지가 2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이제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군부대가 도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도로도 단절되고 주변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서 개발을 못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베네레천과 도로도 확충을 하고 또 기관들을 주민 편익 시설을 지금 이치와 인접된 부분으로 원도심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나 아니면 그동안 소외됐던 원도심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스마트 도시로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부천의 입장에서는 2025년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보면은 이제 부대 이전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마무리돼야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2025년에 주거단지 완공 계획도 지킬 수 없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부천시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보면 인접 지자체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문제는 또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인접 지자체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평구의 그 지자체장이나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군부대 이전 문제가 부천에 크게 이 부평구하고 내부적인 갈등 문제고 갈등을 지자체끼리 하고 싶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통, 뭐 존중, 협력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오정 군부대 이전이 사실 차질을 빚게 된다면 65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오정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나설 방안은 없을까요? 부천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이제 인접 지자체에 어떻게 의견을 내고 이런 거는 그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부천시가 공론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평구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부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시가 좀 파격적인 조건을 좀 더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지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 수원시가 화성으로 군공항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조 원이라는 걸 지역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성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신동 주민들 그리고 부평구를 이제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가장 또 이게 빠른 길이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합의, 건축 허가가 쉽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부천시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부평 일신동 일대 오정 군부대 일부라도 이제 이전하는 강행하는 뭐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스마트 주거단지가 조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제3의 장소를 마련해서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협력에 더해서 지금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좀 또 하나 짚어볼게요. 최근 군부대 부지에서 징발 토지임을 밝히는 그 문건이 나왔죠. 국가에서 징발한 토지이기 때문에 공적인 쓰임이 다하면 다시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징발 토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전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제 그 징발이라는 게 이제 전시 작전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토지나 물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이제 강제로 모으는 거를 이제 징발이라고 그러는데 1953년도 네.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도에 이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토지 지역에 전부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또 문제가 된 토지가 있다 하면 부천시에서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그거를 아마 처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특별조치법에도 보면 징발 재산을 국가가 징발해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5년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는 아직 부천에 해당 사항이 안 나왔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토지가 나온다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처리를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군부대 이전을 두고 이런 일이 왕왕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징발 토지라는 건 국방부와 또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보상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 궁금해요. 뭐 일신동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오정 군부대 이전 사업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번 징발 토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당초 토지를 징발한 주체죠. 정부 국방부가 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볼 수가,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이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65년이 지난 상으로 과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창원시에서 토지 수용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거기에 있어서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환멜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은 오래됐지만 법적으로 환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다퉈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난관에 부딪힌 오전군부대 이전 문제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